네,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이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코인이머니 시작할게요. 오늘은 김혜연 비인 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과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비트코인 시장 이야기를 하자면 자꾸 한숨부터 나오는데 오늘의 분위기는 어떤가요? 오늘 한숨 한번 더 쉬시죠, 그러면. 네. 오늘 원화 기준으로 1억 1,200만 원대를 약간 하회하고 있고요. 달러 기준으로는 7만 5천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하루 전과 비교해 보면 원화 기준으로는 0.15%, 달러 기준으로는 3% 약간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. 오늘 환율이 5원 가량 올랐기 때문에 원화는 약간 좀 상쇄된 그런 모습입니다.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준으로 328만 원, 마이너스 0.5%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 기준으로는 2,230달러, 3.5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취득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 구간에 있는 물량을 이렇게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. 현재 1,120만 개입니다. 이게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1,980만 개였는데 한 800만 개가 손실 구간으로 돌아간 거죠. 비트코인이 전체 얼마나 발행되는지 혹시 아시나요? 잘 몰라요. 2,100만 개까지가 정해져 있는 양이고 그 다음부터는 발행이 안 되는데요. 그럼 지금 1,980만 개가 발행이 됐으니까 뭐 거의 상당량을 온 거죠. 그런데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이 지금 1,998만 개입니다. 한 2천만 개 가까이가 풀려 있는데 800만 개 정도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은 이 바닥을 탐색하는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. 과거에도 몇 차례 나타났던 모양새이고 그런 다음에는 바로 이 중장기 반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약간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 체류 기간에는 예전 과거 선례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. 짧은 기간 안에 반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길게는 한 8개월 정도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길어졌던 지리한 횡보 기간을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단기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좀 체력과 인내심을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장기전으로 가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.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어떤 이벤트나 어떤 내용이 나와야 반등할 건데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일주일 사이에 지난 금요일부터였죠. 한 비트코인은 15% 정도, 이더리움 25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다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지명되면서 이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습니다. 과거 부시 정부 때 연준에서 유일하게 양적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죠. 매둘기라고 하던데요.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과연 이 시장이 안심을 할 수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이 빠지는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파월 의장의 검찰 수사 문제 때문에 이 차기 연준 의장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가 확정이 되고 청문회에서 이 새로운 신임 지명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좀 안정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별일 없으면 5월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럼 한 6월부터는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는 낙관론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바닥을 찍은 건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요. 이 6월까지 유동성이 공급되는 다른 계기가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상승 동력을 찾는 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추가 하락 압력이 생겼을 때 이게 버틸 수 있겠느냐. 그렇다면은 시장 주문이 지금 몰려 있는 데가 7만 달러 초반 더 내려가면 한 6만 달러 후반대까지도 이 주문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 그렇게 되면 이제 ETF 그 2024년 초에 ETF가 도입되기 전 가격으로 가는 건데요.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. 또 일각에서는 과거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70%가량 조정을 겪은 다음에 바닥을 형성했다라면서 지금 한 22% 정도, 25% 정도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
가장 기다리던 뉴스가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시네요. 그런데 또 최근에 이슈 관련해서 좀 짚어보자면 앱스타인 파일 관련해서 거기에 또 비트코인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또 정말 좀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앱스테인이 성범죄자라는 사실, 그리고 이 성범죄가 다른 주요 인물들하고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고 그걸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런데 여러 의혹 속에서 지금 미국 법무부, 미국 검찰이 여러 증거 자료를 대거 공개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. 그 자료들이 뭐 사진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비트코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. 첫 번째, 제프리 앱스틴은 2011년부터 비트코인 이야기를 합니다. 굉장히 일렀죠. 15년 전이네요. 그렇죠. 근데 2009년에 첫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니까 뭐 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알았던 거고, 당시 연간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 당시 가격 $30를 찍고 하락하던 중이었습니다. 네. 그때 비트코인을 알고 있었던 거고, 2014년에 비트코인 인프라 기업, 지금도 뭐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의 시드 투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투자 규모가 뭐 한 $50만 달러까지도 늘어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, 당시 이 블록스트림이 조달한 금액이 $1,800만 달러였는데 그중에 $50만 달러를 투자했으면 뭐 아주 작은 규모는 또 아닌 거죠. 그리고 2014년, 15년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하던 MIT 미디어랩의 개발자들의 급여를 이 제프리 앱스틴이 지원했다라는 기록도 나왔습니다. 당시 이 비트코인 재단이라는 게 꾸려져서 여기서 이 개발자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,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재단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포기를 했던 상황인데, 핵심 개발 인력을 유지하는 데 제프리 앱스틴이 도움을 줬다. 이건 좀 깨름칙하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MIT에서는 그때 후원받은 금액을 다 전액 다 이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. 제프리 앱스타인이 2011년부터 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눴다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향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. 시간이 아깝네요. 네,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